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작은 돌연변이 세포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이 사실을 대부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면역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윤재민입니다. 수년간 수많은 분들의 몸 상태를 지켜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아주 선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암세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암세포를 처리해야 할 면역세포가 지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잠 부족, 단맛 많은 식단이 반복되면 면역세포가 돌연변이 세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 빈틈이 바로 암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약보다도 몸을 더 크게 바꾸는 건 식단이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암세포에게 밥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암세포가 버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 뵈었던 분들 중에는 정말 단순한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찐 고구마 반 개와 데친 브로콜리 한 줌을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잤던 감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양배추 두세 장을 천천히 씹는 습관만 들였는데 속이 훨씬 편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몸을 바꾸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저 같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자기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은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비싸고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죠. 문제는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였습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살기 힘든 몸으로 만드는 음식, 면역이 다시 살아나는 밥상 이야기를 제 연구 경험과 실제 사례를 담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식습관 걱정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 어머니 또래셨는데 늘 피곤하고 장기침이 계속된다며 제게 찾아오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엔 달달한 커피, 점심은 대충 빵으로 때우고 저녁엔 허기져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식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할 만한 흐름이었어요. 혈당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아침에 찐 고구마 반 개, 데친 브로콜리 한 줌, 양배추 두세 장만이라도 꾸준히 챙겨 보시라고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자 얼굴빛이 바뀌고 자주 걸리던 감기가 신기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놀라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심플한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요. 제가 수년간 연구하며 느낀 것도 같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끼만 살짝 바꿔도 면역은 즉시 반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건강법만 찾으시죠. 하지만 정작 몸이 원하는 건 아주 단순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암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매우 좋아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하게 되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확인했던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당이 많은 식단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면역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어요. 한국영양연구원 자료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단은 면역 기능 저하와 암세포 대사 활성 증가를 유발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아침 식사의 당 섭취가 하루 전체 면역 상태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점심과 저녁에 아무리 조심해도 면역 세포의 활동성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연구실에서 측정해 보면 단 음식을 먹은 후 2시간 동안은 백혈구 활동성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몸속에서 생긴 돌연변이 세포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거죠. 제가 만났던 69세 김성우님은 아침마다 달달한 커피와 빵을 드시다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숨은 당을 줄이니 한 달 만에 혈당 변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빵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줄 몰랐다고요. 설탕, 흰 밀가루 대신 천천히 흡수되는 고구마, 귀리, 채소 기반으로 식사를 구성하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특히 과일 주스, 소스, 양념 속 숨은 당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케첩 한 숟가락에도 설탕이 한 티스푼 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단맛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암세포는 산소가 적은 환경을 좋아합니다. 몸속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 가벼운 걷기만 해도 조직 내 산소 공급량이 증가해 세포 대사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상 세포도 에너지를 만들기 힘들어지고 암세포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72세 박지우님은 숨이 차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루 10분 걷기만 시작해도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절에 부담 없는 집안 순환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숨이 찰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좋습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가요?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면역이 급격하게 소모됩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국내 대사연구팀은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일수록 염증 지표가 높고 면역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발표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결국 혈당 롤러코스터가 면역에 적인 셈이죠. 제가 만났던 67세 신미라님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는 습관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 면역 수치도 불안정했어요. 규칙적으로 소량씩 먹고 식사에 식이섬유를 추가하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과한 단식은 혈당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혈당이 떨어질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거나 짜증이 나시나요? 씹는 행위 자체가 자율신경을 자극해 면역을 활성화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나고야대 연구에서 음식을 충분히 씹는 그룹이 NK세포 활동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인데요. 씹는 것만으로도 이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제가 만났던 70세의 권오성님은 평소 빨리 먹던 습관을 천천히 씹는 식사로 바꾸고 소화 분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숟가락당 15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2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만 죽 형태로만 먹으면 면역 자극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니 조금 덜 익힌 채소나 고구마를 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많이 나오면 소화 효소도 풍부해져서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오래 씹고 계신가요? 한번 세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대부분 5번도 안 씹고 삼키거든요.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가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암연구기구에서도 식물성 항산화가 많은 식단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어요.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정상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이게 쌓이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이은성 65세님은 채소 섭취를 늘리자 잦던 피로와 속 쓰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항산화 효과가 정말 좋아요. 다만 너무 익히면 항산화 성분이 크게 줄어드니까 살짝만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100도 이상에서 5분만 익혀도 항산화 성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늘 드신 음식 중 색깔이 가장 다양한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항산화 성분도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무리한 단식은 면역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영양자료센터는 지나친 식이 제한이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는 사례를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단기간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몸이 굶주림 상태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고 면역 기능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유정우님은 단식만 반복하다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극심한 피로감을 겪으셨어요. 세 끼를 다 먹지 않아도 되지만 먹을 때는 골고루 구성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역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단식만 반복하지 마세요. 최근 혹시 너무 제한적인 식단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몸은 균형을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세포가 약해지는 음식들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베타카로틴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어가 점막 세포를 강화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 점막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노란 고구마 한 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어의 2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고구마는 당이 높아 자주 먹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굽는 과정에서 당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껍질째 찌거나 삶아 오전 시간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도 영양이 많으니 꼭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란 고구마와 주황 고구마, 평소 어떤 걸 더 자주 드시나요? 각각 장점이 다르거든요. 노란 고구마는 식감이 더 부드럽고 단맛이 은은합니다. 주황색 고구마에는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암세포의 과한 분열 신호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확인한 결과로도 주황 고구마 추출물은 세포 분열 속도를 눈에 띄게 늦췄어요. 클로로겐산은 커피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고구마의 클로로겐산은 커피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폴리페놀은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암세포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기름으로 조리하면 효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찐 고구마로 드시고 채소와 함께 식사를 구성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고구마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그래야 혈당도 안정되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주황 고구마 드시면 속이 더 편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주황 고구마가 소화가 더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분 함량이 조금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습니다. 암세포는 자라려면 혈관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안토시아닌이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도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자색 고구마는 블루베리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포만감도 있어서 주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높지만 과한 섭취는 혈당에 부담될 수 있으니 일주일에 23회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3가지 색깔의 고구마를 돌아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월요일엔 노란색, 수요일엔 주황색, 금요일엔 자색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지루하지도 않고 영양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마트에서 보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색이 선명하고 단단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무르거나 흠집이 있는 건 피하세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몸속 독성 물질 배출 속도를 높여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설포라판의 해독 능력이었어요. 설포라판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발암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합니다.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독소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 들어온 첨가물이나 농약 성분도 처리해 줍니다.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해독 채소죠. 다만 데치기를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셔야 해요. 오래 익히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거든요. 전자레인지로 1분만 조리한 후 소금이나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레몬즙을 뿌리면 비타민C도 추가되고 설포라판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어떤 조리법이 가장 드시기 편하신가요? 저는 전자레인지가 가장 간편하더라고요. 물에 헹구고 물기 털지 않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끝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 함량이 일반 브로콜리의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브로콜리 새싹 한 줌이면 일반 브로콜리 한 송이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새싹은 성장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 영양이 응축되어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도 일반 브로콜리보다 높고요. 다만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영양이 파괴되니 샐러드에 생으로 한 줌 추가하시면 됩니다. 새싹류는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새싹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씻어서 샐러드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말이 드실 때 안에 새싹을 넣어도 좋고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입맛을 돋워주는 효과도 있어요. 마트에서 팩으로 파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양배추에는 인돌계 성분이 들어있어 호르몬성 암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방이나 전립선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인돌계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대사를 조절해서 호르몬이 암으로 발전하는 걸 막아줍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유라는 특별한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께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다만 주스로 갈면 섬유질 효과가 약해집니다. 가볍게 데쳐 한두 장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는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이 바로 양배추의 영양성분이 녹아 나오는 겁니다. 양배추 드실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너무 질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짝만 데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담갔다 꺼내도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물에 녹아나가니 주의하세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세 가지를 한 접시에 담으면 에너지 공급, 해독, 보호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이 바로 이겁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흡수되는 에너지원이 되고 브로콜리는 해독을 담당하고 양배추는 소화기를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면역 체계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죠. 색깔도 노랑, 초록, 연두색으로 다채로워서 식욕도 돋우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양을 늘리지 말고 지속 가능한 양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가십니다. 고구마 반 개, 브로콜리 한 줌, 양배추 두세 장을 한 끼 기준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고구마는 전날 밤에 쪄 놓으시고 브로콜리는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1분, 양배추는 끓는 물에 30초면 됩니다. 이 조합을 하루 어느 끼니에 넣는 게 가장 편리해 보이시나요? 아침이 가장 좋긴 한데 점심이나 저녁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을 부르는 식단에는 분명히 패턴이 있고 암세포가 살기 힘든 환경에도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당을 모두 끊어야 한다거나 단식만 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천천히 흡수되는 자연식 탄수화물, 항산화가 풍부한 채소, 그리고 조리법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은 쉽게 지치고 암세포가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항산화 성분이 모자라면 몸은 버티지 못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면역은 빠르게 살아나고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단 며칠만 식단을 바꿔도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면역의 힘을 지켜주고 브로콜리는 몸속 독소를 치워주며 양배추는 위와 장을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한 밥상은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조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고구마 반 개, 브로콜리 한 줌, 양배추 두세 장으로 밥상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면역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만 지나도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